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오늘은 7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심청설화에 대해서, 심청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근데 심청전의 어떤 탄생지가 대체적으로 이제 백령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남 곡성도 이제 심청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닝보라고 하는 항구에서는 심청각을 만들어서 기리고 있고, 그 심청전이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래설화라고 얘기를 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청전을 둘러싼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뭐 축제도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번에 7번째는 바로 백령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인데, 백령도의 심청전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전남 곡성의 심청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아래 백령도는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200명 정도 살고 계시죠. 주민등록상의 인구고, 여기 이제 국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하나의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활문화권이고 대체적으로 그 소비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활 필수품들은 인천에서 보급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백령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그리고 인천에서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실은 북한의 황해도 그 장현군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고, 직선 거리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백령도의 명물 중에 하나죠. 이게 뭐 혹시 가보셨나요? 이게 콩돌 해안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세게 돌을 하다 보니까 돌이 아주 이렇게 콩처럼 이쁘게 이제 만들어진 콩돌 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바로 그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천연 비행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기 이 근처에 이제 비행장을 만든다고 지금 이제 건설 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두무진이라고 하는 뭐 백령도 나오면 꼭 이제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그 유명한 심청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하고 옹진군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령도에 이제 유명한 이런 사례가 되겠고, 요 사진은 옹진군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관련된 뭐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옹진군 들어가시면 뭐 충분히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랑 같이 이제 공부할 거는 바로 심청전. 그러니까 백령도의 심청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청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죠. 판소리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심청전이 사실은 이제 이 백령도를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백령도인데, 백령도하고 북한하고 있는 데가 인당수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가 이제 좀 이따 보실 거죠. 몽금포하고 백령도 사이가 인당수라고 얘기를 하고, 물살이 상당히 세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심청에서 나오는 공양미 300석 바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몽은서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몽은사라고 이제 새로 생겼는데, 여기인지 아니면 요 근처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150년 전에 이제 폐사돼서 지금은 절이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몽은사라고 하는 절은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 현재 위치인지 옛날 위치인지는 정확히 그건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령면 바로 위에 여기 심청각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그 물자하고 이제 이동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심청을 태운 배가 떠난 곳은 바로 장촌마을입니다. 여기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심청이 배를 타고 중국상인데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심청이 이제 투신한 것은 백령도 이렇게 쭉 나와서 인당수에 빠져서 이제 여기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용궁에서 이제 연꽃을 타고 나와서 이제 그 나온 데가 연화리, 바로 연화바위 근처에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꽃을 타고 나온 데가 바로 연화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게 타당성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백령도고 여기 북한인데, 물살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백령도죠. 그리고 여기가 장산고시고 여기가 군인 용영군인데, 자, 여기 사이가 물살이 상당히 센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데인데 여기 물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돌아서 바로 연아리 쪽으로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세서 이렇게 물이 하나 빠져나와서 나오고 또 하나는 저쪽으로 돌아서 나오고, 이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이제 따로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살의 흐름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청전이 이 백령도를 중심으로 지역과 그 다음에 지리와 그 다음에 생활과 아주 잘 밀착돼서 이렇게 떨어져 잘 이게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타당한 것이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심청전이 백령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이제 나와 있는 사례가 되겠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백령도가 심청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백령도가 심청의 그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판소리 심청전을 바탕으로 이제 형성된 전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소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판소리 심청전에 있는 여러 가지 대본들이 있고 또 다른 본들이 있는데 그걸 이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청전이라고 하는 판소리가 하나가 아니고 한 80몇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판소리를 보면 심청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바로 그 북한의 그 황주의 노화동이라고 하는 이제 황주군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심청이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바로 이제 인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신 것은 백령도하고 바로 이제 장산곳에 있는 그 근처가 되겠죠. 장산곳은 이제 그 이렇게 불쭉 이제 빠져 이제 나온 데고 물살이 상당히 센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러면 서총도, 대청도, 백령도는 그럼 북한하고 어떤 연계를 갖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백령도는 그 세 가지의 그 생활 문화, 그 이제 해방 전후 1920년 전까지 이제 한 3개 정도의 그 문화 교류를 하고 있었고 배를 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미포라고 하는 도로 이제 그 배를 이제 교통을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덕동포라고 이제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요 옆에 쏙 들어간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이제 몽군포라고 하는 그 포구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하고 그 배를 주로 이제 생활했던 거죠. 이게 생활 문화권이고 교통의 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이 육로를 통해서 주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사리원이나 황주나 그 평양이나 또 이제 해주나 인천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제 서울로 나왔던 이런 교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로가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한 지리적 배경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심청이 태어난 데가 황주의 여기 노화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료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북한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현군하고 옛날에는 여기가 용현군이었는데 지금 장현군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심청 고향이 황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청가를 부른 박만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봉산에서 처음으로 봉산은 이제 그 황주랑 가까운 데죠. 봉산 탈춤으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그 봉산에서 판소리를 배워서 자기가 이제 판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잘 알고 박만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잘 아시는 데가 어디냐면 황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심청이 황주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만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판소리 하시는 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사라지셔가지고 지금 뭐 이게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를 정도로 이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황주는 그 사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한에서 제일로 가장 많이 황주가 그 사과가 나는 데이고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로 수출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황주는 아까 보신 것처럼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천의 백령도에서 몽군포로 가고 여기 배를 타고 쭉 가면 여기가 남포 방주제인데 옛날에는 지금 방주제라서 이제 막혀 있죠. 옛날에는 배를 타고 쭉 가서 이게 이제 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배가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백기라고도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이제 이런 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요지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그 장상곶하고 몽군포가 그 좋은 그 세금 받죠. 세금을 이제 쌀로 받거나 대동법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을 받죠. 이거의 조은이나 또 수로를 통해서 그 교육의 굉장히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몽군포라고 하는 데하고 자 몽군포라고 하는 데하고 요 구미포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데인데 여기는 옛날에 그 1890년 정도에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양인 선교사의 휴양지로 이용했고 여기 이 주변이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만든 데 중에 하나고 세례를 처음 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장상곶 부분이 한류하고 난류가 이렇게 교차되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교차되는 이런 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구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 식물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장상곶 식물보호구로 이제 북한이 지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운 물하고 찬물이 만나는 지역이니까 특이한 식물들이 있는 거죠. 뭐 난대식물이랄까 온대식물 또 한대식물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까나리, 홍어, 갈치, 멸치 특히 이제 이런 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래 자료 보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방 전과 최근에 이제 몇 년 전까지 이런 사례가 되겠고 바로 이렇게 백령도가 바로 이런 용현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장도 보고 같은 생활 문화권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도 주고받았고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중국 상인들이 주로 많이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포에서 출발해서 강화도, 그 다음에 주문도, 연평도, 그 다음에 그 옹진반도, 순이도, 그 다음에 백령도, 대청도 여기를 통해서 잠깐 정박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길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교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데 중에 하나여서 충분히 이 심청전에 대한 이런 선화나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이제 그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있는 이런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청전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심청전은 이제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심청전이라고 하는 판소리를 전설화를 해서 설화로 만들어진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청전은 뭐 태몽설화, 그 다음에 효행설화, 심청이 이제 아버님한테 상당히 효도를 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신공예 이제 그 제물로 바친 거죠. 제물로 바친 설에 그 다음에 제물로 인당수에 물에 빠져서 이제 제물로 바치고 공양미를 받고 그 아버지의 이제 눈을 뜨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인신공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서 재생설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이제 다시 이제 놀라서 눈을 떴다 해서 이런 계한설화 이렇게 설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심청이 살았다고 하는 황주나 또 물에 빠진 인당수가 그 주변에 있고 지리적으로 이게 아주 친밀감이 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심청전을 들었어요. 그 당시 책도 별로 없고 또 책도 이렇게 있어도 이제 그 한글을 읽기가 어려운데 누가 심청전을 들었어. 그런데 이런 얘기 태몽설화, 효행설화, 인신공예설화, 재생설화, 이런 계한설화 이런 부분들이 쭉 설명을 하면서 그게 고향은 황주야. 그 다음에 백령도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중간 기척지인데 거기 물살이 워낙 세니까 안전을 위해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풍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옛날 어떤 자료에는 처녀를 바쳤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뭐 이렇게 남자를 바쳤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정확한 설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런 풍속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심청전 판소리 심청전을 들은 얘기를 잘 전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전설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지역에 맞게 설정된 이런 설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지명으로 해서 설화가 만들어지는 사례도 있고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구전돼서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이런 설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백령도에 있는 그 심청설화는 판소리 심청전을 들은 사람들이 입으로 구전돼서 지리적 배경과 잘 맞아서 만들어진 심청설화, 그러니까 설화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아래 보신 것처럼 최원식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청전 백령도의 근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연구를 좀 하셨고요.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심청설화, 그 심청전이 백령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90년 중반부터 계속 연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인터뷰도 하고 구전 이런 것도 이제 듣고 뭐 구비문학을 좀 하신 이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령 이제 쓰여져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심청전이라면 이제 백령도를 근원으로 하는데 곡성, 전남 곡성이라고 하는데도 심청전이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심청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냐면 2000년부터 그 심청 축제를 해서 올해 19년 19회 정도 돼요. 올해가 작년에 19회고 올해가 한 20회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래서 여기는 특이한 이제 관음사 연기설이라고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해서 심청이 실제 그 설화가 아니다. 곡성에서 살았다.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홍랑이 이제 거기 살았다 이런 걸 근원으로 해서 이제 그 장님 원랑과 딸의 홍장의 이야기를 그 이제 관음사 연기설화에 이제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연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곡성의 심청 축제를 만들어 지금 19회 이제 올해는 20회 정도를 하고 있는 이런 거죠. 아주 유명한 축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그 심청 설화가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음사 연기 설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전해지는 책 중에 하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겁니다. 충청도의 대용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월랑이라고 하는 맹인과 홍장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홍장이 이제 여기선 저기 심청이 되겠죠, 그죠? 그 월랑은 이제 심학교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승려를 이제 만나요. 그래서 너 눈 뜰 수 있다 시주하면 이러니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 이제 그 어린 딸 홍장이 자기가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선원들에게 그 팔고 이제 인당수에 이제 빠져 죽고 공양미를 이제 그 받아내고 아버지가 눈을 뜰 거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진나라 상인에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에 해제라고 하는 황이 이제 황후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바치려고 이제 가려가는 거죠.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황후는 그 이제 왕후 이제 해제는 왕은 황후가 죽고 새 황후가 될 여인이 동쪽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홍랑이라고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홍장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홍장이 이제 황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에 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세워서 그 절이 이제 성덕산 관음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절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관음사 연기 설화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그 모셨다가 이제 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큰 복을 누리고 95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게 관음사 연기 설화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전래되는 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전남 곡성은 그 심청이 곡성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월랑하고 그 다음에 홍장이 살았던 그 마을 지명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는 이제 충청도 대용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충청도 대용 쪽에서도 또 그 심청도 우리 동네도 심청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런 근거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음사 연기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남 곡성에 이제 심청 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청이 그 섬진강을 따라서 이제 그 지금의 승주, 그러니까 승주 지금의 이제 순천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간포에서 배를 타고 큰 이제 그 상선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배가
부안 지금 이제 격포 앞바다에 있는 변산반도 앞바다 있죠. 위도 옆에 거기 소래포 거기 부안에서 소래포에서 이제 배를 거쳐서 거기서 위도 부근에 임수도라고 하는 데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임수도가 인당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수도 이꼬르 이제 인당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그 위도 옆에 임수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낚시가 꽤 유명한 데 중에 하나고, 위도는 뭐 조기 파시 중에 꽤 유명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평도하고 우리나라 2대 어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처녀가 이제 이 원홍장이 이제 그 중국의 닝보 옆에 저우산 군도라고 하는데, 여기 심씨들 집안에 그래서 이제 생활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심씨 마을이다. 그래서 원래 심씨는 그 중국에서 왔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우산 군도 옆에 심씨 마을, 심씨 항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뱃길이 이제 심수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바다를 연화바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청이 이 설화가 중국에서 닝보라고 하는 그 닝보 바로 앞에 저우산 군도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 관음사 연기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고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청 축제가 이제 2000년 초부터 이제 축제를 시작해서 올해 19년째, 20년째를 맞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곡성의 그 심청과 그다음에 전라남도 장성이 홍길동의 고향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밝힌 사료적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축제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심청의 축제가 실제로 심청이 이렇게 있었다. 곡성과 그 주변에 효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고, 곡성의 관음사라고 하는 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원홍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청전의 모티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청전에 있는 마을이 곡성군 오곡면 송정마을이다. 여기가 바로 원홍장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송정마을은 옛날부터 야철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존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령도는 심청이 전설이다, 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는 실제 살았던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보신 것처럼 원홍장의 이야기가 쓰고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심청은 곡성의 실존 인물로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고, 이런 탄탄한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곡성의 심청 축제를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여기 보신 것처럼 바로 이제 이런 송정마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렇게 마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청 이야기 마을로 이렇게 꾸며 있고, 관광지로 이제 만들어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 심청이 중국의 닝보라고 하는 그 닝보 바로 앞에 저우산 열도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기 곡성까지 왔냐, 그 다음에 그 연기설화가 어떻게 와, 이런 거 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겠죠. 그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나 연구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윤명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제 만든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해상 교류를 했던 거를 연구한 겁니다. 특히 이제 삼국시대 통일 고려시대까지, 특히 이제 장보고 청해진 설치하고 장보고가 해상무역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탄탄하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그 교류를 하는 것은 세 갈래 정도가 됩니다. 하나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건 삼국시대 통일 고려 때까지죠. 중국 항로인데,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황해 횡단 항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강화도, 연평도, 그 다음에 강령반도, 그 다음에 대청도, 소청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위해로 넘어가는 산동방도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뭐냐면 백령도에서 산동방도에서 위해를 도달하는 황해 횡단 항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황해 남부 사단 항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어디냐면 요 두 번째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위가 바로 연운항입니다. 연운항을 간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남쪽을 통해서 연운항을 가든가 아니면 상해로 가든가 이제 이런 항로가 하나 있고,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황해 남부, 이걸 황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다를 황해 남쪽에 있는 사단 항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명주가 현재 닝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파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그 아래에 그 상해 바로 더 남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바로 대만을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가는 아주 큰 항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 처음에는 이런 항로를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교류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남쪽으로 이제 이게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바로 여기 바로 옆에가 여기가 닝보라고 하는데, 여기 닝보고 요 바로 안에가 바로 어디냐면 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중국의 남송이라고 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가 상해가 있고 여기가 항주고 여기 닝보가 되고 저우선 열도인데, 북쪽에서 저기가 그 위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북쪽에서 그 북방 사람들이 그 중국을 장악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쯔강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어디다 이제 저기를 만드냐면 바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항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거 항주 소주 얘기하는데 아시죠? 하늘에서 가장 좋은 데가 항주 소주다 이렇게. 그래서 항주로 그 수도를 이제 천도하게 되는 거죠. 이쪽은 다 이제 북쪽에서 이제 금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한테 다 저기 됐겠죠. 점령당하니까 이제 내려왔겠죠.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랑 교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육로로 교류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항주에서 수도를 하는데, 여기는 바깥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닝보라고 하는, 닝보, 영파 같은 말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명주도 같은 말인데, 이 닝보라고 하는 그 항을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닝보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닝보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도 닝보를 통해서 배를 도착하고 그 다음에 항주로 연결해서 내륙으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적 화물도 하고 국제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닝보가 바로 도자기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자기를 육로로 유럽까지 이거를 이동하려니까 도자기가 깨지고 무겁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이 닝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이거를 이제 이슬람 쪽에 넘겨주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닝보가 도자기 루트의 그 기착지라고,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자,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1500년 전, 뭐 조금 내려가더라도 한 1200년 전에 그때 분명히 동력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동력이 없는, 그러면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 부는 걸 따라서 배가 이동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닝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이거를 배를 타고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거를 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해류예요, 해류. 바다에 물이 흘러가는 걸 해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해류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크로시오 해류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 일본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있어서 일본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대만 난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류는 뭐예요?
따뜻한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서 이제 일본 쪽으로 흐르는 걸 이걸 스시마 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타이완 난류하고 2번, 3번에 바로 그 스시마 난류 두 개가 따뜻한 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4번 황해 난류가 이렇게 황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뜨거운 물, 찬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닝보는 바로 앞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연안유가 이렇게 흘러요. 이게 6번인데 연안유라고 하는 건데 동해 연안유인데 이 동해의 남부로 이렇게 흘러요. 물살이 되게 세서 여기 닝보에서는 바로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닝보 바로 앞에 저우산 군도라고 하는데 여기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서 배를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정박하고 있다가 여기 바로 나가면 이 남북으로 흐르는 동해 연안유 때문에 이게 배가 이동해 가지 못하고 이제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물이 해류가 흐르는 걸 보고 바로 2번이 있는 이 대만 난류, 타이완 난류를 타는 거게 됩니다. 이게 쭉 타고 흐르다 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게 4번 바로 뭐냐면 황해 난류를 타고 쭉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바로 동력이 없은 1300년 전에도 이 바다의 물길의 흐름을 보고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굉장히 멀리까지도, 그러니까 이 닝보에서 우리나라까지도 왔고, 이걸 청해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위도 그 변산반도 인데까지 와서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그 바로 저 개성까지도 올라간 거죠. 여 위에까지도 개성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이 난류를 타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된 거죠. 겨울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름에는 약간 다르게 난류가 좀 덜 흐르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 닝보 바로 앞에 저우산 군도에서 있다가 바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이 타이완 난류의 배를 타는 거죠. 여기서 합류해서 이걸 타고 4번으로 올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길의 흐름이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대만 난류가 흐르는 걸 보고 됐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대만 난류만 타면 그 다음부터 바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4번을 통해서 황해 난류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게 1300년, 1500년 전, 길면 바로 1000년, 한 1500년 전에 이 바다의 물 흐름을 전부 다 감지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게 한반도하고 중국이 교류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닝보의 저우산 군도 앞에 심청각이 실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 심씨 일가가 살고 있고, 그래서 원래 심청은 거기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심청을 기르는 사당도 있고 아주 우리나라보다 더 잘 꾸며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곡성에서는 곡성에서 이제 뭐 심청은 중국에서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우산 군도 닝보에 대한 얘기 있고, 이게 이제 KBS의 심청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뭐 이런 것까지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 중국 닝보하고 우리나라가 해상교를 어떻게 했냐. 그건 바로 여기 보신 것처럼 뭐예요? 타이완, 대만 난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바로 왔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보면 매일신문 이게 2006년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심청전은 닝보에서 왔다. 그래서 심청설화는 바로 뭐예요? 중국의 심시 저우산 군도에서 있는 거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심청전에 원래 그 원형설화는 그 닝보 앞에 있는 저우산 군도에서 나온 거다. 이게 원래 원형설화다. 우리가 그거 니네들한테 전해준 거다. 그래서 너네들이 쓰고 있는 저기 심청전은 전래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형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 심씨들이 살고 있고 심원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심청전에 나오는 뭐 심국공이라고 하는 후손들도 살고 있고, 그 심청전을 기르는 사당도 있습니다.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몇 개만 좀 드릴게요. 이 심청전은 우리나라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심청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뭐 효행이랄까 원형이랄까 뭐 그다음에 계한설할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짜여져 있고 누구나 다 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곡성에서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충남 대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또 뭐 중국에서도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저우상군도가 이제 자기네들이 원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나 연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좋고 또 지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축제나 또 다양하게 연구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백령도 같은 데도 심청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그동안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이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령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심청설화 이거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좀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백령도에 있는 특산물들은 좀 심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심청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옹진군에 있는 이런 농수산 특산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심청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화하는 게 어떨까? 이만큼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국민적 사랑을 받고 다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화로 해서 연평도로 해서 옹진방도로 해서 그 대청도, 백령도에서 정박했다가 산둥방도로 이어지는 바로 황해 횡단항로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조선시대에는 이게 가장 중심 그 교류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단항로 남쪽에 있는 그 연운항이나 상해나 아니면 닝보를 통해서 이제 그 대만 난류를 타고 올라오는 이제 이런 해상 교류가 있었는데 그 조선 시대는 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세심하고 또 다양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류사랄까 이런 것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청이 뭐 태어난 데가 뭐 예를 들어서 황주다. 그 다음에 용영군이다. 뭐 이런 건데 용영군이나 장영군 그 다음에 황주 뭐 이런 데에서 실제로 그럼 심청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설화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는 얼마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남북의 그 어떤 교류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심청에 대한 연구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